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등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다른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경찰이 청와대 첩보를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수사 지시에 몸통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청와대는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길 뿐이라며 하명 수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단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에게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8.3% 줄어든 7만 3,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도 지난 3분기 0.88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뉴스큐 이어갑니다. 먼저 방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알려드립니다. 안인득 사건인데요. 살인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불을 지르고 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던 안인득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안인득이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심신미약을 판정받았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으면 안 된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받으신 금품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조 전 장관보다 윗선 있습니까?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6년부터 금융업체로부터 자녀 유학비와 골프채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한 후에도 수백만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은 금품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유 전 부시장 개인 비위를 넘어 지난 2017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이후 영전을 거듭한 배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당시 감찰 라인을 불러 이른바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캐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국회에서 당시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의 근거가 부족했다며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유 전 부시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지난해 진행이 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위 의혹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 시작이 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어제 울산지검에서 이송받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울산의 아파트 건설 사업 이권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시장의 동생 등 측근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자, 이렇게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맹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지휘자와 청와대는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버린 희대의 선거 사기 행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철호 현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송 시장 출마 때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는 겁니다.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을 향해선 공천을 대가로 한 것 아니겠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황운하 씨의 무도하기 짝이 없는 범죄 행각의 배경에는 든든한 권력 실세가 몸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로 보인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모든 범죄의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처럼 권력이 개입한 정권 차원의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건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1세기에 벌어진 초대형 부정선거이고 선거농단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민정수석실보다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덕에 송 시장이 당선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의혹이 훨씬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의혹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긴다면서 당연한 절차를 마치 하명 수사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황 청장은 경찰 수사 실무를 모르는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왔는지 검찰에서 왔는지 뭐 청와대에서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고작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여러 그 종류의 비리에 대한 첩보였어요. 야당 공세뿐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과 경찰까지 얽히면서 이번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박 3일 동안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2009년부터 5년마다 개최한 세 번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 환영 만찬에서부터 화합과 평화, 미래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다음 날 손을 맞잡은 한아세안 정상들은 대화 수립 30년의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다가올 30년을 약속했습니다. 다가올 30년, 지금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평화를 향해 동행하고 모두를 위해 번영하는 상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의 핵심인 사람과 상생 번영, 평화 공동체라는 미래 청사진을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합의로 지지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ซึ่งสอดคล้องกับวิสัยทัศน์ของอาเซียน 2025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แนวคิดหลักของการเป็นประธานอาเซียนของไทยก็คือร่วมมือร่วมใจก้าวไกลยั่งยืนซึ่งจะช่วยในการสร้างประชาคมอาเซียน 한아세안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 간소화와 항공 자유화를 추진하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우리의 개발 원조를 2022년까지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보호무역 흐름에 대한 반대 뜻을 공동 성명에 담았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와 동남아의 평화와 안보가 연결돼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5개 나라 정상들과의 연설회담에서는 스마트시티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텃밭인 인도네시아에 현대차가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생산 거점을 확보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Kakak saya yang mulia Presiden Moon Jae-in, terima kasih atas sambutan yang hangat.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이번 정부 들어 개최한 가장 큰 다자회의였습니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남방 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정치와 경제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YTN 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 총선이 있는 내년 4월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달라며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런 요청에 대해 비건 대표가 미국도 내년 4월에 한국에 총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소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와 수출 규제 문제의 협의 재개를 어렵게 합의했는데 일본 정부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속사정이 뭔지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청와대가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발표하자 5분쯤 뒤 일본 경제산업성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輸出管理政策対話について懸案の解決に資するべく局長級対話を行い 한국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고 일본은 그간 거부해왔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 대화에 나서겠다는 점을 서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この実際に直前このタイミングでそういう発表をしているこれについては基本的には今回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のは 지소미아とは基本的には一切関係がございません. 어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도 복장 터지는 답변은 변함이 없습니다. 偶然というかどういう表現したらいいか分かりませんが全く関係がございません.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을 이처럼 박박 우기는 데는 그 전부터 일본 정부가 쏟아낸 말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の終了決定と我が国によります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両者は全く関係ない話でありまして 지소미아とは全く次元の異なる問題である.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아쉬울 게 없으니 이 문제로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미국의 중재 등을 통해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받아들이고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양보한 셈. 그간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을 높여온 아베 내각으로서는 별 소득도 없이 한국에 양보했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한국에 고개 숙이지 않았다는 점을
일본 국내에 강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농민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우리 농산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건데 이번 주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랙터가 하얀 비닐로 포장된 볏짚 뭉치를 군청 앞 인도에 쌌습니다. 어느새 커다란 벽이 만들어집니다. 지난달 정부가 WTO 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염원이 담긴 문구를 이곳에 적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업 분야 무역 협상에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농업 보조금 축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도 타산이 맞지 않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보조금까지 없다라고 그러면 아마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경쟁력 자체가 없을 겁니다. 정부 발표 이후 경북과 전남, 강원 등에서도 농민 단체들이 정권 퇴진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충남도청 앞에서도 지난 20일부터 각 시군 농민회가 릴레이 청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에 부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게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농민들 현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세종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된 농민대회에서는 생존권 확보를 요구하는 성난 농심이 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지난해 이미 우리나라는 여성이 평생 자식을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나라가 돼 있습니다. 올해 역시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2년 연속 1명 미만의 합계 출산율 기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9년 뒤인 오는 2028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전의 전망치에서 3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0.98명으로 급감하면서 긴급히 예측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역시 출산율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을 집계했더니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8명 줄어든 0.88명으로 나왔습니다. 1명대가 무너진 것을 넘어 0.9명 선도 깨졌습니다. 분기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1분기에는 1.01명으로 1명을 약간 상회한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분기에는 0.91명, 그다음에 3분기에는 0.88명으로 출산율은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 전체 합계 출산율은 2년째 1명을 밑도는 것은 물론 지난해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 기준인 합계 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가속도를 붙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42개월째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년 동안의 출생아 수가 지난 2017년에 40만 명이 무너진 지 2년 만에 30만 명에도 못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광융합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20여 개 나라의 구매 담당자들도 참석을 해서 1,800억 원대 수출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 고울 광주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광산업. 이제는 광융합 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와 에너지,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 등과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핵심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융합 산업의 흐름을 짚어보는 종합 전시회가 광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둘, 셋. 올해 광융합 산업 로드쇼에는 모두 110여 개 회사와 기관 단체에서 160여 개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아마존 밀림으로 뒤덮인 남미 페루에서도
첨단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았습니다. Para participar en este evento importante, ¿no?, de las tecnologías acá en Corea. Nosotros como alcaldes queremos llevar estas tecnologías a nuestro pueblo para poder ahí implementarlo. 태국 지방정부에서는 광융합산업의 실증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주거형 스마트 전등의 대중화를 모색하는 학술대회 등도 열렸습니다. 기존의 저희 광산업과 AI와 융합이 돼서 효과를 좀 더 보고 또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결과물로 이끌어내는데 하고자 이런 포럼을 5회째 하게 됐습니다. 20여 개 나라에서 바이어 120여 명도 찾아 1,800억 원대 수출 상담을 벌였습니다. 광융합 산업은 지원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틀도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광융합산업은 타 산업과 융복합을 이루는 기본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한국전력에너지밸리와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광융합 산업의 입지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옛 국군 기무사령부의 대규모 휴대전화 불법 감청 정황을 포착하고 옛 기무사 영관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무사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약 6개월에 걸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으로 제조하도록 지시하고 군 장성들이 모인 지역에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고 김용균 씨 추모 분향소 앞 어머니 김미숙 씨가 아들의 얼굴을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희생된 김용균 씨의 일주기. 추모위원회는 깃털 말고 몸통을 수사하라며 진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위로를 받아도 모자랄 엄마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며 정치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고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쓰라고 지은 게 아니라면서도 아이들의 생명과 맞바꾼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회적인 염치가 이들의 눈물을 더는 모른 척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내일은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비교적 맑은 날씨 속에 아침에 서울 기온은 1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도 9도에 머물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내일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와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온 뒤에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최고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최고 30cm의 폭설이 올 것으로 보여서 대설 예비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도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도, 청주 0도, 대전 영하 2도로 내륙 일부 지역에선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9도, 춘천 8도, 대구 11도, 광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다음 주 초반엔 영하권의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